안녕하세요. 집박사 찰스입니다. 어떤 집은 외형은 완전 싱글하우스인데 타이틀이나 웨스핀 등의 웹사이트에서 소개할 때는 콘도라고 표기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대충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오늘은 진정한 콘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켓에 나온 매물 중에서 정말 괜찮은 싱글 패밀리 같은 콘도 매물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보러 다닐 때 팜플렛이나 웹사이트에는 분명히 콘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막상 오픈하우스에 딱 가서 보면 옆집과 완전히 떨어져 있고 담도 공유하지 않았고 외관상으로는 싱글하우스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집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디태치드 콘도라 그러는구나, 어태치드 콘도가 아니고,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일반적인 분류일 뿐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싱글하우스와 디태치드 콘도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장단점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그 역사를 약간만 좀 제가 짚고 올라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콘도미늄은 1960년 유타주에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처음 건설되었고, 그 이후에 1년 뒤인 1961년 미 연방 하우징 액트 섹션 234에서 건축 양식이 반영되어서 사실상 합법적 콘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 콘도가 건설되고 또 보급되었고, 각 유닛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갖고 공용구역에 대해서는 공용 소유권을 갖는다는 기본 원리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모두 동일하지만 세부적 기준은 뉴욕은 1964년 컨도미늄 액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캘리포니아는 1963년에 캘리포니아 컨도미늄 액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뉴욕이라고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동부권과 서부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그 이후에 1999년에 CID라고 하는 혁신적인 방식의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CID를 만들어서 더 진보된 형태의 오늘날의 콘도의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했고, 오늘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국한에서만 콘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카운티나 시리에 따라서도 조닝, 빌딩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캘리포니아라고 할지라도 아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11년 LA 카운티에서 발행된 자료 중에서 타운하우스에 대한 자료를 먼저 참고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타운하우스는 주택법에서 정의한 그런 개념과 건축법에서 정의한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타운하우스는 건물의 바닥 기초부터 지붕까지 연결된 하나의 건물에 독립된 3가구 이상이 어태치드 되고, 각 가구는 최소한 2면이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나오는데, 만약 타운하우스가 4가구 이상의 콘도미늄으로 분할될 때 건축법을 충족해야 하고, 만약 3가구 이상의 아파트로 건설된다면 역시 건축법 챕터 11A를 충족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콘도미늄은 주거용 건물의 소유권에 따른 분류일 뿐이지 건축 형식 또는 방법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싱글 패밀리 하우스란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모두 개별 유닛으로 분할되어 소유주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콘도란 건물만 소유권이 있고 토지는 분할되지 않고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보통 사람들 그냥 벽이 붙어 있지 않다, 또는 2층이다, 또는 3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콘도의 외관에 의해서, 건물의 외관에 의해서 콘도를 구분하려 했다는 것이 모두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원래 우리가 궁금해했던 외관상 완전 싱글하우스와 똑같은 디태치드 콘도의 소유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경우엔 건물은 개별 소유권이 있으나 토지는 한국의 아파트처럼 지분만 소유하는 공동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유한 울타리 안쪽이라 할지라도 오너 개별 소유가 아닌 전체 땅에 대한 퍼센테이지 지분을 소유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얼바인에 많이 있는 싱글하우스는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PUD라고 하는 Planned Unit Development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HOA가 없는 싱글하우스는 사실 내 집 울타리 내에 있는 땅만 내 소유입니다. 즉 집 앞에 도로, 공원, 인도 이런 건 모두 시리의 소유죠. 하지만 얼바인 또는 최근에 많이 개발되는 단지들은 커뮤니티라는 단지를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 안에 싱글하우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도로, 공원, 인도, 각종 공용시설물과 그 토지는 각각의 유닛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싱글하우스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 소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HOA 관리비를 내는 것입니다. 비록 싱글하우스라고 할지라도 이런 커뮤니티 안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할 때는 콘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HOA의 동의를 받아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사실 얼바인 등 대부분 HOA가 있는 커뮤니티에 건축된 외관상 싱글하우스와 동일한 디태치드 콘도의 경우에는 동일 면적 대비 약간 HOA가 비싼 점을 빼면 사실상 거주하고 소유하는 경우에는 거의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얼바인 남쪽의 오크릭 지역이나 일부 월넛 지역에 있는 싱글하우스는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HOA를 지불하지 않고 리모델링 할 때도 HOA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콘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와 HOA가 있다면 얼바인에서는 디태치드 콘도나 싱글하우스나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콘도라고 마음에 꺼리지 마시고 그냥 본인 마음에 드는 집을 사셔도 좋다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나온 정말 괜찮은 매물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형태, 즉 외관상 싱글하우스와 동일한 디태치드 콘도 2개를 소개해드리면서 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매물보다는 첫 번째 매물을 적극 추천합니다. 첫 번째 집은 스톤게이트에 나온 매물로서 외적으로는 싱글하우스와 동일한 디태치드 콘도로서 4베드 3 풀베스입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158만 8,888, 참 이거 가격이 참 애매한데 다시 약 158만 불이고요. 준공 연도는 2014년으로서 올해 9년 차인 새 집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이 마켓에 나온 리스팅 날짜는 2023년 6월 30일입니다. 아직 따끈따끈하죠. 이 집에 대한 HOA는 월 147불로서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집의 최대 장점으로는 공원, 수영장, 커뮤니티가 집 바로 뒤에서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로 약 2, 3분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이라면 단지 내 초등학교까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로케이션입니다. 또한 집에 있는 각종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6구짜리 가스레인지 등을 모두 포함해주고 특히 연수기도 함께 판매 가격에 포함해준다고 하니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다음은 외부 전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외부 전경은 매우 깨끗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더블 엔트런스 도어와 아웃사이드 홀웨이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거실은 굉장히 넓은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의 주방과 다이닝룸도 굉장히 깨끗하고 모던하게 되어 있어서 가족이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층 게스트룸도 풀 베스룸을 갖추고 있어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손님에게 방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인테리어도 매우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에는 세탁실이 있고 공간도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2층의 첫 번째 자녀방은 채광이 너무 좋아서 항상 밝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두 번째 자녀방이 있습니다. 역시 이 방 역시도 창문이 두 면에 나와 있어서 밝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역시 그 옆에는 화장실이 있고, 그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가면 2층에 마스터룸이 있는데 이 집은 마스터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스터룸의 베스룸 역시 넓고, 마스터룸에서 바라보이는 바깥 풍경 또한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스터룸에서 다시 나와서 복도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디태치드 콘도 싱글하우스와 타이틀만 다를 뿐이고 피지컬리 똑같은 디태치드 콘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오차드힐, 굉장히 얼바인에서 고급 동네인 오차드힐에 자리하고 있고, 3베드룸과 2개의 풀 베스룸 그리고 1개의 하프 베스룸을 갖추고 있으며 연면적은 2034 스퀘어 피트입니다. 가격은 189만 불에 나와 있고 201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리스팅 날짜는 6월 27일입니다. HOA는 196불이며 이 집의 장점은 고등학교까지 직선거리 0.2마일, 약 한 320m 정도 거리로서 도보로 충분히 통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비록 방이 3개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래층에 댄이 있기 때문에 방 4개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의 위치는 지금 구글 얼스에서 보시다시피 오차드힐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 노스우드 하이까지 굉장히 가까운 32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위치에는 유해 시설이나 장애물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공기도 쾌적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실질적으로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다른 집이 검색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콜데삭,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콜데삭 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마당이 굉장히 넓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얼스에서 보다시피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그리고 소음이 없고, 비록 뒤쪽에 길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아래쪽에 집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점을 고려할 때 굉장히 조용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넓은 낫을 가지고 있는 싱글 패밀리, 피지컬리 싱글 패밀리이고 타이틀상 디태치드 콘도인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댄이 있습니다. 이 댄은 실질적으로 방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클라짓이 없으면 댄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방일지라도 클라짓이 없으면 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쭉 복도를 따라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또 1층에 방이 있습니다. 1층에 이 방은 마스터룸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장점입니다. 비록 3개의 방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래층에 마스터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그런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마당이 굉장히 뒷마당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또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아주 많은 인원의 파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아래층에 세탁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투카 그라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이 집에는 투카 그라지에 창문이 나와 있어서 보통 집에서 그라지에 채광이 없어 어두운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보시다시피 자녀방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방 2개는 창문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 창문의 개수가 많아서 항상 밝은 채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층에 자녀방이 있고 아래층에 부모님 방이 있으며, 아래층에 또 서재 공간, 댄이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이실링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갈 때 굉장히 개방감과 커다란 저택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진정한 콘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PUD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태치드 콘도의 장단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집박사 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